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 김혜영입니다. 코스피가 전일에 이어 오늘도 반등의 지속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보합권 정도의 흐름이기는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자사주로 매입한다라는 소식에 급등 보였고요. 이와 관련돼 코스피 대형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흐름이 좋았습니다. 한중 FTA 수혜 종목들, 화장품과 또 이런 엔터주 쪽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양시장 이제는 힘을 좀 내주는 걸까요? 그렇다면 어떤 전략이 유효한 걸까요? 오늘도 그 해답 저희 투맨쇼에서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막상막하 투맨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현대기아차가 투자자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6,700억 원대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했다는 소식 증시의 화제 1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막상막하 투맨쇼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려야죠.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먼저 발로 뛰는 주식 투자의 선두봉이시죠. 조민규 멘토 자리하셨고요. 이어서 시장 흐름에 따른 종목 발굴 잘 해주시는 분입니다. 포커나인 전문가 오늘 함께합니다. 오늘은 조민규 멘토와 포커나인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 상황 분석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코스피 흐름 강세 보였던 쪽은 대형주 쪽의 흐름이었는데요. 멘토님께서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전반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시장은 대형주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워낙에 좀 싼 가격권까지 이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뭐 대외적인 어떤 뉴스라던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주식을 사는 것이 좀 겁나실 수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시간이 어느 정도 좀 지난 이후에는 그 종목군들이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회복이 된다라는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뭐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제 안정을 찾았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요. 어느 정도 중장기적인 어떤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정도의 흐름이 확인됐다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어때요? 그 반등세가 연속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으려면 사실상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라던가 이런 또 어떤 환율적인 부분들도 좀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완전하게 어떻게 안정이 됐다 이렇게 좀 표현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종목군들이 워낙에 좀 싼 가격권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게 발생을 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동차 관련주 쪽에 뭐 현대차라던가 기아차 쪽에서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소식 때문에 또 주가가 이제 사실 오늘 지수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상승을 이끄는 또 그런 요인들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을 제외하고 한다면 사실은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뭐 이렇게 급격하게 아주 좋아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삼성전자가 또 그 상승폭을 다시 반납하는 흐름들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어떤 흐름들을 좀 지켜보시면 어떤 시장에 대한 종목군들의 어떤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이렇게 한번 크게 올랐다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반등을 보여주는 이런 정도의 흐름으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시장에 대한 매매 방법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장은 하락을 할 때는 사실 겁을 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락을 할 때는 오히려 이제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등 시 그다음에 상승 시에 이제부터 올라가는구나 해가지고 쫓아가는 건 사실 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가격대에서 이제 상승이 들어가게 되면 하루 이틀 정도 또 조정에 가격적인 또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이제 반등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구간대에서 차익 매물이 또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서부터 아직까지 좀 손실을 보고 있는 매물 부담들을 느끼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종목군들에 대한 소화 과정이 사실상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한 1970포인트 정도를 그 지수의 어떤 상단 밴드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단으로 본다고 한다면 1950포인트에서 약간 좀 더 아래쪽으로 본다고 하면 1940포인트 정도 구간대를 매수를 할 수 있는 좀 저가 매수 구간대 이렇게 좀 판단하셔가지고 올라갈 때는 사실은 좀 기다리시는 전략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조정 시에는 다시 이제 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지 시장을 좀 보고 있다 보면 장이 올라가고 종목군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쉽게 매수 주문이 나갈 가능성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켜보실 때에도 올라갈 때는 다시 좀 기다리면 다시 좀 가격적인 조정이 좀 내려오겠다 이런 좀 여유를 가지면서 좀 시장에 대응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포커나인 전문가와 시장 상황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좀 시장의 체력이 올라올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전반적인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자, 미국 증시는 계속 연속으로 이제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피장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량주 위주로 상승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우량주들이 올라가는 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이슈를 가지고 즉 뉴스나 아니면 시장에 뭐 이벤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가지고 올라가는데 낙폭이 큰 종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급락을 하는 종목이라고 매수를 했다가는 좀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즘 특징을 보면은 큰 종목 중에서 뉴스가 나온 다음에 한 3~4% 이상 떴다가 그게 치고 나가서 뭐 7%, 8% 오늘 같은 경우 한진칼 같은 경우는 15%까지 거의 근접을 한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반면에 또 그 유상증자 결정을 한 DGB금융이나 아니면 그 AVCNC 같은 경우는 또 마이너스 10%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슈가 좋은 이슈나 아니면은 상승을 할 만한 이슈가 나오면 그 뉴스가 나온 다음에도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는 걸 볼 수 있지만 그 반대로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그만큼 시장에서 막 소외를 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하루 종일 한중 FTA 관련 수혜주의 움직임이 활발한 하루였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코리아나, 그 다음에 한국 화장품이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기밥솥 테마라고 얘기를 하는 PM풍연이나 아니면 리용쿠첸 같은 종목도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보면 뭐 초록뱀, 뭐 CJENM, SM 같은 종목이 많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안토크 관련주에서 이제 장 후반에 한국정보통신이 상한가를 갔고요. 한국정보인증인가요? 상한가를 갔고, 그 다음에 선물의 흐름은 뭐 특별한 흐름은 없었고요. 아침에 그 횡보권에서 횡보를 하다가 외국인들의 꾸준한 매도로 인해서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 그러니까 우량주, 코스피 우량주든 코스닥 우량주든 뉴스가 나온 다음에 종목의 움직임이 활발한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 HTS 상에 있는 그 종합뉴스 그 칸을 갖다가 잘 이용을 하시면, 한진 칼 같은 경우도 오늘 뉴스가 나온 다음에도 그 뒤로 한 8%, 10%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잘 활용을 하신다면 이런 좀 어려운 장에서도 수익을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 분석과 함께 전략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슈 토크 배틀 시간이죠. 이 낙폭이 과대했던 국내 시장에 반등할 만한 재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내용 준비했는데요.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코스피가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처럼 호재가 많은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국과 중국 자유무역협정 실질 타결 소식과 원달러 환율 우려 완화, 미국 경제지표 개선 등 그동안 우울했던 분위기를 반전시킬 법한 재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대형주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그동안 부진했던 현대차, 조선주 등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현대기아자동차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 등 주주가치 재고 노력, 삼성그룹 지배구조 재편 과정에서의 주주가치 상승 기대감 등에 더해 그간 우리 증시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대외 환경도 개선되고 있는데요. 중국 등 신흥국의 경제지표가 기대 이상으로 올라서며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씩 베일을 벗고 있는 반등 재료들, 과연 우리 증시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이와 관련된 본격 토크 배틀이 시작됩니다. 낙폭이 과대했던 국내 시장에 드디어 상승할 만한 재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어떠한 업종들 눈여겨봐야 할지 전략 챙겨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민기 멘토와 함께 할 텐데요. 일단은 반등의 재료들도 좀 궁금하고요. 전반적인 대형주들의 흐름 먼저 짚어보도록 하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전반적으로 어떤 증시 반등의 모멘텀, 그다음에 재료가 나왔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차 관련해서 어떤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이슈가 좀 있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뭐 주가를 그렇게 어떤 급등을 시킬 만큼의 어떤 폭발적인 재료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 자체가 워낙에 좀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수준까지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회복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모멘텀들을 이제 찾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앞서서 어떤 그 종목군들이 워낙에 이제 급락을 했고, 그 다음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게 발생을 하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추세를 전환해가지고 상승으로 완벽하게 돌아섰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렵다라고 아직까지는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은 올라가면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영역으로 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조정이 들어오면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달라진 건 없습니다, 사실. 뭐, 한중 FTA가 뭐 체결이 되고, 뭐, 이런 어떤 이슈들이 나왔긴 했었지만, 사실상, 시간이 문제였던 부분들이지,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어떤 종목군들이라던가 업종군들의 어느 정도 좀 선반영됐던 측면들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장은 포지션을 어디로 잡고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장을 뭐 단순히 일주일, 그 다음에 뭐 한 달 정도의 사이클로 해가지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중장기적으로 한 내년 봄 정도를 넘어서는 흐름까지 시장이 과연 여기서 이것보다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시장하고는 달리 뭐 내년에는 좀 시장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을 지금 당장 뭐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실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 1900 정도는 쉽게 깨지 않는 어느 정도 대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1900포인트에 가까워지는 흐름이 되면 아무래도 좀 우리한테 유리하겠죠.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올라가는 건 사실은 메리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은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에서 반등과 그 다음에 시기적인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낙폭이 과대했었던 측면들의 이제 매물 소화 과정, 그리고 시간적인 부분이 사실은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하락이 있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겠지만 이제 환율이라던가 그다음에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건 기업들의 실적이거든요. 근데 실적이 좋아지는 흐름들이 이제 확인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것들이 확인된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변수에 대한 부분들은 좀 우려감이 어느 정도 좀 완화되긴 했지만 사실상 남아있는 그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아직까지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좀 자료를 보면서 좀 그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코스피 지수가 1900포인트에서 대략적으로 이제 절반 정도를 되돌림이 된다라고 한다면 1970포인트 정도를 이제 박스권 상단 정도로 보고 중간 단계인 가격대가 이제 1935포인트에서 50포인트 정도 수준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수준대에서 이제 계속해가지고 좀 박스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을 상당히 좀 기대할 수 있겠지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음운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내려왔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 좀 부닥치게 된다고 한다면 약간은 좀 쉬어가는 흐름과 단기적으로 좀 상승했었던 부분들을 되돌려 놓는 하락이 또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하는 구간대에서 추격해가지고 매수해서는 수익을 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게 폭이 아무래도 작아지겠죠. 그래서 한참을 좀 어느 정도 좀 시간을 두셨다가 종목군들 별로 분명히 순환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 같은 경우는 화학주, 그 다음에 조선주,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자동차, 그 다음에 삼성전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순환매의 흐름들 속에서 조정을 또 먼저 받은 종목군들, 그러니까 오늘 같이 장이 좀 올랐지만 하락을 보였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순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는 그런 쪽으로 좀 매매를 해 나가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추가적으로 이제 한 가지 차트를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환율입니다. 지금 환율이 지금 1100원 정도까지 다시 한번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1090원대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 흐름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 전까지는 엔저라던가 달러 강세에 따른 우려감이 상당히 컸었지만 만약에 1100원이 다시 넘어가는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외국인들의 수급 쪽의 방향성이 또다시 한번 휘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장의 어떤 완벽한 상승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약간은 우려감은 남아있지만 시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용인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타협을 하고 가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완벽하게 우려감이 없어졌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수준이면 환율 자체도 어느 정도 좀 단기적인 고점이 좀 왔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다시 만약에 1100원을 넘어가는 흐름까지 나온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에서 약간 좀 추가적인 매도 물량이 좀 출회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시황적인 측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승 시에는 약간은 좀 템포를 쉬셨다가 조정 시에 겁먹지 말고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펼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한중 FTA와 자사주 매입 소식에 어느 정도 호재성 발언이 나오면서 3분기 실적을 딛고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혹은 단기적으로 가격적인 메리트도 좀 고려한 후에 저희가 좀 담아가야 할 종목군들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관련한 종목들이 아무래도 지금 삼성 SDS 상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요. 네. 그다음에 제일모직이 이제 조만간 네네. 또 상장을 하게 되는데 그거 관련주를 갖다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주민규 미니스터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제 것 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이벤트, 그러니까 각 코스피 우량주 중에서 이벤트를 좀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보는 게 이제 수급이거든요. 그래서 수급 관련한 것들을 조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가를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29일부터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제 3일 연속 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때 밑에 보면 외국인의 순매수 경향을 보면 3일 연속 크게 매수를 한 거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없을 때는 쭉 횡보를 하다가
11월 10일이죠. 어제 약 5% 정도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때도 외국인들이 약 10만 주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의 그 특별한 그 움직임보다는 외국인들이 사면 오르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사지를 않거나 조금 팔면 주가가 조정을 보이는, 오늘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보이면서 조정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SDS 지분 현황을 잠깐 보여드리면, 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 SDS 지분을 갖다가 약 22.58%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면은 공모가 19만 원으로 계산하면 약 3조 3천 정도, 그 다음에 시장에서 예상하는 삼성 SDS의 적정 주가인 한 40만 원 정도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 한 7조 정도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 SDS가 상장을 해서 실제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지분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삼성물산, 아니면 지금은 이제 구주로 다 내놓긴 했지만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조민규 멘토님께서는 어떤 종목들 괜찮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앞서서 지금 상승해서 하락했던 종목들, 다음에 올라갈 만한 종목군들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대형주 쪽에서는 순환매가 지금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올랐던 종목들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하루 이틀 정도 쉬었다가 다시 이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된 종목을 기다렸다 이제 매수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장이 대형주 위주의 어떤 그 반등세가 나타나면서 시장을 좀 안정을 찾아가는 흐름이지만, 아직까지도 중소형주 쪽의 메리트가 상당히 좀 큽니다. 제가 이제 방송 포트폴리오에 있었던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형태지만, 지금 이제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군들은 이제 반도체 장비,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장비 쪽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종목군들을 보면 뭐 원익 IPS라는 종목도 있을 수 있겠고요. 뭐 반도체 장비 쪽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섹터들이 나눠져 있는데, 아마도 이제 내년 정도가 되면 상당히 좀 그 가파른 어떤 실적 개선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2010년 이후에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해가지고 실적이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아주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들도 많이 하락을 했지만, 서서히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어떤 설비 투자 바람이 좀 불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인 삼성이라던가 LG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 대한 투자를 이제 확대하려는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기조라는 것들도 우리가 이제 무시할 수가 없는 것들이요. 과거 같은 경우에 이제 경기 부양을 하게 되면 정부가 주도해서 부동산을 살리고, 그다음에 뭐 신도시를 개발하고 하면서 정부가 주도할 수 있는 어떤 경기 부양책들을 내세울 수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정부가 사실상 민간의 어떤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현대차그룹도 마찬가지고, 삼성그룹도 마찬가지지만, 뭐 평택에다 어떤 산업 단지를 조성한다는 어떤 반도체 관련 이슈도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아무래도 현금 자산성이 좀 높고, 그다음에 어떤 그 국내에 있어서의 경기를 살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작용하려고 한다면 설비 투자 쪽에 관련된 사항들이 좀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산업의 사이클상으로 봤을 때도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장비 업종 쪽으로는 계속해가지고 수주량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쪽 섹터들을 좀 긴 관점으로 보시면 충분히 좀 좋은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대형주 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중소형주, 코스닥 쪽 이야기도 조금 해볼까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이 한중 FTA 수혜 종목들이 강한 상승세가 나왔거든요. 향후 흐름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일단은 한중 FTA 수혜주로 해서 올라오는 주식들이 실제적으로 보면 그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적으로 수혜가 되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밥솥 관련 종목이나 아니면 화장품, 의료 쪽, 이쪽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수혜가 나오겠지만, 나머지 이제 이렇게 그 장중에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소문들을 보면 좀 얼토당토하는 얘기에 이제 많이 이렇게 붙여서 돌아다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 한중 FTA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 지금 자동차 부품주는 이미 제외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수혜가 되는 것들이 이제 제거되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중국 쪽에 있는 저가 제품이 들어오면서 실제적으로 좀 피해가 입을 거라는 종목군들도 이제 슬슬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분을 하시는데,
어떤 종목이 뭐 추가적으로 간다 이런 얘기는 좀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은 앞으로도 그 소형 가전 쪽,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좀 좋아하는 소형 가전이나 아니면 화장품 쪽 그쪽 섹터를 계속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요. 그러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던 대형 내수주들의 향후 흐름도 저희가 좀 전망해 보도록 하죠. 예, 뭐 내수주 같은 경우에는 유통주들은 사실상 좀 급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뭐 내수라고 한다면 뭐 화장품하고 그다음에 음식료 업종 쪽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었는데 상반기 때 이제 이슈가 됐었던 부분들은 그 원료 가격이 이제 하락하는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원화가 이제 강세로 가면서 원 달러 환율이 1,000원 정도에 근접하는 흐름까지 보여주다 보니까 상반기 때 실적이 상당히 좋았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가의 상승 쪽으로 이제 연결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이제 그런 어떤 맥락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뭐 항공주라던가 그다음에 해운주 쪽에서 유가가 이제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수혜가 된다라는 이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대한항공도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그래서 내수주 쪽에서는 사실상 가격적으로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기업 가치가 좀 싼 종목군들을 찾기는 사실 좀 쉽지는 않은 섹터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추세적으로 봤을 때 추세가 이제 상향되고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좀 그냥 누리시는 전략 정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런 종목군들을 뭐 지금 가격에서부터 뭐 편입을 해서 좀 높은 수익률을 올리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포커나인 전문가님께서는 대형 내수주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이제 그 환율로 인해 가지고 내수주분이 특별히 뭐 건드릴 만한 건 없는데 그 내수주 중에서도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쪽은 그 내수 쪽에서도 아무래도 그 수혜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한중 FTA 그 관련돼서 연계가 된다고 그러면 그쪽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면 이제 그 오히려 조그만 그 업체보다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이제 CJ-EMM이나 아니면 그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전체적으로 좀 크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CJ-EMM은 영화부터 시작을 해서 음악까지 어떻게 보면 뭐 드라마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거고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그 화장품까지 런칭을 하면서 새롭게 이제 전체적인 거를 갖다가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슈토크 배틀의 주제는요, 이 낙폭이 과대했던 국내 시장, 이 다양한 재료들로 인해 조금씩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전략 세워봐야 하는지 살펴봤는데요. 두 분의 의견 화면 통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조민규 멘토께서는 이 매수 템포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포커나인 전문가께서는 대형주들의 반등, 그리고 이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상승 추세 전환 국면이다 라는 부분 짚어주셨네요.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 오늘의 출연자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민규 멘토의 포트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5종목 편입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 GNC에너지 종목을 포트폴리오 신규 종목 편입 준비로 내일장 시초가에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내일장 전략에 착오 없으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에는 포커나인 전문가의 포트입니다. 한솔홈데코 종목이 오늘장 1.23%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포트에는 2.2%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보유 의견 주셨네요.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 확인합니다. 먼저 최명선 전문가의 대성창투가 15.9% 수익률입니다. 단숨에 2위 자리 꿰찬 모습이고요. 3위는 이가능 멘토의 교보증권이 13.2%, 4위와 5위에는 정재훈 멘토가 독식하는 모습입니다. 4위에는 바이넥스가 10.6%, 5위에는 KTH가 9.6% 기록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의 수익률 베스트 1위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오늘도 역시나 정재훈 멘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전산업이 24.3%로 오늘장 수익률 베스트 1위 기록하면서 무려 3종목이나 상위권에 올려져 있는 모습이네요. 이번에는 누적 수익률 베스트 확인합니다.
1위에는 역시나 조민규멘토가 자리하고 있죠. 110.5%의 누적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2위는 나이스헌터 전문가가 27.2%, 3위는 이건익 멘토가 25.7% 누적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명예의 전당 확인하겠습니다. 조민규 멘토의 유닛 테스트가 100%의 확정 수익률로 오늘도 명예의 전당 빛내고 있는 모습이네요. 포트에 담긴 종목들 수익률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AS 전략 살펴봐야겠죠? 먼저 조민규 멘토님부터 AS 전략 저희가 보다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예, 뭐 첫 번째 종목으로 네페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뉴스가 좀 출회되면서 4%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아무래도 전반적인 시장이 좀 약하다 보니까 단기적인 좀 하락을 한 이후에 좀 저점을 잡고 이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좀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기업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상반기 1, 2분기 정도가 계속해가지고 실적이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3분기 때는 실적이 어찌됐든 이제 흑자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내년 정도 되면 상당히 실적이 좀 좋아지는 모습이 많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뭐 뉴스 나왔던 내용들을 좀 보시면 아이폰 쪽에 들어가는 어떤 기본적인 반도체 공정과 관련한 그런 이슈들이 좀 나오면서 뭐 아이폰과 관련한 매출이 서서히 뭐 증가되고 있다 이런 흐름들이 나왔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이제 내년 정도가 되면 더 크게 좀 주가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요인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요, 뭐 편입했었던 가격권에서 크게 뭐 어떤 등락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하락을 한 이후에 저점을 지금 잡아놓고 서서히 지금 돌아 나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모습은 뭐 이렇게 뚜렷하게 어떤 상승 급등하는 어떤 모습들은 아닐 수 있겠지만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계단식으로 이런 식의 어떤 흐름들이 이렇게 나타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충분히 뭐 제가 제시드렸던 가격을 돌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가격권이 오면 다시 한번 또 목표가를 또 상향할 걸로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충분히 뭐 6,000원대 초반권이라고 한다면 매수에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SFA인데요. 계속해가지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죠. 디스플레이 장비, 그 다음에 그쪽에서도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코스닥 시장도 단기적인 조정을 받다 보니까 변동성을 뭐 안 보일래 안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천한 방송에서 편입한 이후에 약간의 좀 조정을 받고 다시 이제 원래 자리로 이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요. 여전히 이제 바닥권에서 서서히 지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을 아까 시황적인 부분을 설명드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장을 너무 짧게 보시는 것보다는 어떤 주식을 투자하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좀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워 두셔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정도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뭐 지금 당장 주가가 뭐 어떤 46,000원, 그다음에 5만 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지는 뭐 시장에서 판단한 일이지만 3분기 실적의 발표가 끝나고 나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보다는 아마 이제 11월 말 정도가 지난 흐름이 되면 충분히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가 한 번 정도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어서 광동제약도 좀 살펴볼까요? 수익률 흐름이 좋습니다. 예, 광동제약도 사실은 그 제약주 중에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광동제약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제약주들이 약간은 좀 쉬어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동제약 같은 경우도 한번 뭐 지금 아직까지는 뭐 시세를 한번 냈다가 약간은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다른 제약주들의 좀 눈치를 보고 있는 흐름들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어떤 현재 추세를 본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지난번에 형성됐었던 뭐 11,400원의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주봉이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주봉과 지금 월봉이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1,500원에서 대략 한 9,000원 초반 정도에서 이렇게 박스를 좀 잡고 있다가 그 자리를 계속해가지고 지켜나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위쪽으로 한번 다시 올라서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신고가를 다시 한번 더 경신하는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주봉의 모습을 보시면요. 지금 이제 가격이 한번 큰 폭의 상승을 보인 이후에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W자 형태로 저점을 잡고 지금 추세가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월봉상으로도 지금 계속해가지고 상승 추세가 유효하게 좀 진행되어지고 있는 흐름이라서 충분히 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GNC 에너지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기대감이 좀 강했던 종목인데 매도 의견을 주셨어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네, 사실 제가 이제 방송에 출연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런 건데, 종목이 이제 저희가 방송에서 편입할 수 있는 종목을 5종목으로 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좀 탄력이 좀 둔하거나 수익률이 좀 약한 종목을 방송에서는 제외시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업 가치라던가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종목을 또 편입하기 위해서, GNC 에너지는 일단 내일장 정도에서 이제 편입 제외를 하지만,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6,500원 정도 손절가를 설정을 하시고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해 나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이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 원하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도 뭐 비싼 측면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정도 주가 수준이면 충분히 어떤 기업 가치를 반영을 했을 때도 싼 국면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는 어찌됐든 새로운 종목을 편입하기 위해서 제외는 하지만 혹시 방송을 보시면서 혹시 편입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놀라지 마시고 보유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NC 에너지 역시나 기업 가치 좋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시하셨던 목표가와 손절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포커나인 전문가님 종목 AS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 한솔 홈데코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한솔 홈데코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 1일이었나요? 11월 3일 날 한번 급등을 했다가 지금 다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안에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 560에서 530까지 빠진 상황에 지금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매매법 중에 하나가 이제 21선 매매법이라고 그러는데, 21선을 훼손하지 않고 지금 21선을 지지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슈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못하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이제 이슈를 받는 종목들이 주로 가기 때문에 이 종목은 횡보를 하고 있다가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좀 긴 관점에서 보시면 또 다른 이슈, 그러니까 뭐 기후변화라든가 아니면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가격대,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도 한번 올라오다가 실패한 가격이 한 2,200원대인데 이 2,200원대를 관통을 한다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 상승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네, 이어서 유비벨럭스 좀 확인해 볼까 합니다. 6% 정도 손실 보시고 매도 처리가 됐는데요. 이 부분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유비벨럭스는 지난번 급등을 해서 16,450원까지 급등을 한 후, 네, 횡보를 하다가 이제 지난번 아까 말씀드렸던 560에서 이제 코스닥 지수가 560에서 530 정도까지 빠지는 그 타이밍에 저점을 찍고 다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으로서 실제 주식을 매매를 할 때 손절 라인을 가능한 좀 짧게 잡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 6% 손실이 난 것 같은데,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 13,000원대 초반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쯤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봅니다. 자, 이어서 해성산업도 AS 전략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더 이상 좀 밀리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아쉽게 한 6% 정도 손실 보고 나오셨어요. 이 종목도 AS 챙겨주시죠. 예,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해성산업 같은 종목도 코스닥에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위치를 하고 있는 종목이어서 많이는 안 빠졌습니다. 아마 살짝 그날 당일날 손절가를 터치하고 다시 올라온 걸로 기억이 나오고, 지금 다시 말씀드렸던 가격 22,450원까지 다시 올라왔는데, 마찬가지로 손절 라인을 좀 짧게 잡았던 게 좀 시행착오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해성산업 같은 경우도 길게 보신다고 그러면은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보는데,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손절 라인은 꼭 잡고 계시고요. 이번에 손절 라인을 잡는다 그러면은 이번에 최저점인 27,000원 정도로 손절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포트에 담긴 종목 AS 전략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두 분의 히든카드 공개하는 시간이죠.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먼저 조민규 멘토의 종목입니다. 동아일텍 갖고 오셨네요. 추천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죠. 기업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중국발 디스플레이 투자 확대에 관한 기대감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자, 이어서 포커나인 전문가의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대원 미디어 갖고 오셨네요. 추천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모바일 게임과 애니메이션 게임이 중국 진출한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네, 두 분의 히든카드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조민규 멘토님 종목부터 확인할 텐데요. 이 종목도 유닛 테스트처럼 좀 가줬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어떠세요? 갈 것 같습니다. 네. 예. 동아일텍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상에서 몇 번 소개를 했던 종목인데요. 다시 이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들어서 편입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또 새로 어떤 동아일텍이라는 종목을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기업에 대한 부분들 짧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서 디스플레이 검사, 그 다음에 LCD, OLED 검사 장비를 전문적으로 이제 생산, 그 다음에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주 거래처는 일단 LG 디스플레이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작년부터 중국 쪽 관련한 매출들이 계속해가지고 늘어나면서 지금 현재는 한 5대5 정도의 어떤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LG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매출이 전반적인 매출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중국 기업들의 어떤 매출이 계속해가지고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그다음에 내년 정도가 되면 다시 중국 기업들과 LG 디스플레이 쪽의 어떤 투자 확대로 인해서 실적과 매출이 상당히 크게 좋아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선익 시스템이라는 이제 자회사를 들 수 있습니다. 선익 시스템은 세계에서도 한 손꼽힐 정도로 상당히 OLED 장비 쪽에서 그 전공조 장비 쪽에 상당히 빠른 그 기술 개발을 통해 가지고 세계 한 두 번째 정도의 OLED 그 장비 개발을 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뭐냐면 물론 이제 동아일텍 같은 경우에는 완성된 디스플레이 패널을 검사하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선익 시스템은 동아일텍의 자회사로서 이제 OLED를 만들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전공정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당 한 대의 그 장비 가격이 한 400억 정도 될 만큼 상당히 어떤 매출 그 대당 판매 단가가 상당히 큰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OLED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국내 쪽에서도 큰 이슈가 부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동아일텍 같은 경우도 수주 잔고로만 봤을 때 한 150억 정도의 어떤 수주 잔고를 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안정적인 매출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동아일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2014년도 6월 반기 결산 보고서의 기준으로 보면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체가 352억이거든요. 근데 오늘 종가상의 시가총액이 750억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금을 빼게 되면 이 두 회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 가치가 4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싼 측면에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도 PBR 1배수 정도라고 한다면 충분한 가격적인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투자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디스플레이 업황 자체가 2010년도 이후에 계속해가지고 우리 국내 업체들의 어떤 투자가 부진하다 보니까 실적들이 많이 안 좋았었는데, 동아일텍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으로 진출을 해서 그 어떤 수주 공백 기간 동안 상당히 어떤 매출을 잘 키워왔던 흐름들을 좀 보였었고요. 특히나 이제 LG 디스플레이 어떤 중국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되면 이제 검사 장비 쪽에 대한 매출들도 이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LG 디스플레이는 어디다 납품을 하고 있냐면 잘 아시겠지만 애플, 그다음에 아이폰 뭐 이런 쪽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검사 장비가 이제 동아일텍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검사하는 장비가 납품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모멘텀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매매 전략도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제가 이제 방송에 잘 나와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이렇게 긴 시간을 할애해서 별로 말씀을 안 드렸었죠. 근데 동아일텍은 기술적 분석을 좀 길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차트를 좀 보시면요. 긴 차트를 보시면 바닥에서부터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PBR로 1배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정도가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잘 보시면 계속해가지고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조정을 받더라도 크게 저점을 하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고점도 계속해가지고 높아지는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저점과 고점이 계속해가지고 높아지는 추세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시원스럽게 어떤 시세가 분출하지 못하는 건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시원스럽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아마 3분기를 기점으로 했을 때 추가적인 어떤 그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된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봉을 좀 보시면요. 주봉 역시도 이제 탄탄히 저점을 해가지고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일봉에서 보셨던 것처럼 저점과 고점이 계속해가지고 높아지는 추세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그 수급적인 측면도 보이지 않는 수급이 들어와서 저점의 지지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그다음에 월봉 자체도 지금 계속해가지고 약간 횡보를 거치면서 힘을 비축을 했습니다. 대략 몇 월 달 정도를 쉬었냐면 올해 들어서 한 6개월, 7개월 정도 이렇게 박스에 갇혀가지고 7,000원에서부터 한 9,000원 정도 수준에서 계속해가지고 좀 횡보를 거쳤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갓 그 자리를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일봉의 흐름을 보면 약간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편입하는 가격이 8,800원 정도 이제 매수가를 제가 이제 내일장 정도에서 편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동할택 같은 경우를 혹시 방송을 보시면서 이렇게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을 때 편입을 좀 하시는 방법으로 좀 접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약간은 단기적인 좀 저항 매물대를 그 만나는 구간대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쉬어갈 수 있겠지만 그 쉬어가는 흐름이 뭐 하락을 용인하는 어떤 그 하락으로 가는 조정이 아니라 상승 후에 그 단기적인 직전 고점에 있었던 매물대를 소화해 나가는 과정에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조정만 어느 정도 막고 나간다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시세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리테스트에 대한 부분들 말씀하셨었는데 그래서 목표가를 좀 높이 잡았습니다. 15,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7,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커네임 전문가님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앞서서 부진했던 부분들 대원 미디어가 좀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드는데요. 추천 포인트 살펴주시죠. 예, 대원 미디어는 그 애니메이션 전문 업체입니다. 애니메이션 라인 센싱이랑 그다음에 캐릭터 사업,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그 애니메이션 원피스라는 게 있는데 원피스 이제 특별 기획전이나 아니면 지브리 스튜디오 이제 전시회 등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애니메이션을 갖다가 수입해서 방영만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가장 히트를 친 곤 시리즈 같은 거, 곤이라는 이제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이제 그 어린 학생들은 거의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 벡터맨이나 아니면 눈보이 같은 그러한 그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지금 해외에 수출을 하고 있고요. 또 주로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이지만은 라이센스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라이센스로 인해서 2차 사업, 뭐 카드라든가 아니면 그 뭐 책자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내고 있고요. 구체적인 이제 사업 분야를 잠깐 보면 그 TCG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초등학생들이 보면은 이제 카드, 애니메이션 카드로 해서 유희왕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카드로 해서 게임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라이센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시,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갖다가 자체 제작하는 것까지 계속 사업 분야로 만들고 있고요. 매출 구성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카드 분야나 아니면은 실제 애니메이션을 방영을 해서 수익을 얻어오는 게 한 75%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게임기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그 개발한 그 어플리케이션 게임 같은 거, 그러니까 핸드폰 게임 같은 거에서 추가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선정한 이유는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적인 차트를 잠깐만 보여드리면, 네.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는 9월 30일 지금 2달 전이죠. 2달 전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 하락을 했을 때 되돌림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하한가를 한번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최영일 대표가, 지금 원래 이제 사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창업주가 다시 이제 CEO로 돌아오면서 그 실망 매물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계속
해오던 사업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등을 하는 포인트,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모바일 게임을 갖다가 중국에 많이 런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제가 이제 좀 봤던 건데, 최근에 일본에서 이제 다마고찌 다음으로 뭐 요게 시계인가요? 그러니까 네. 예, 이게 많이 인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반다이라는 일본 회사에서 만드는 건데, 제작을 갖다가 그 반다이 코리아에서 제작을 하고 유통을 갖다가 대원미디어에서 하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큰 히트를 친다고 그러면 실적에도 바로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가져온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네. 매수가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가 5,500원인데 요거보다 조금 낮게 봐가지고 5,400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앞에 큰 정고 앞에 있는 한 7,400원 정도. 그 다음에 손절가는 4일 전 최저점인 4,850원 정도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히든카드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조민규 멘토는 오늘 동아일텍 갖고 오셨습니다. 기업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요. 3분기 기점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전망된다라는 부분들 짚어주셨네요. 매매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가 8,800원,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7,500원 제시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포커나인 전문가님 종목입니다. 대원미디어 갖고 오셨죠. 정부의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일본 반다이사 요괴시계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매매 전략 살펴보도록 하죠. 매수가가 5,400원, 목표가는 7,400원, 손절가는 4,850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조민규 멘토와 포커나인 전문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저희 마치기 전에 공지사항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닛 테스트로 100% 확정 수익 내신 분이죠. 오늘 함께 하셨던 조민규 멘토와 김지웅 멘토의 무료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준비되어 있고요. 을지로역 입구역에서 5번 출구로 나오시면 유한타증권 3층에서 열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새로운 종목과 전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